안녕하십니까. 전학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1년 제4회 대기환경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벤츄리 스크래브에서 스로토브의 직경이 0.2m, 수압이 2atm, 노즐의 수가 6개, 액가스비가 0.5L/m의 삼성일 때 스로토브의 가스 유속이 60m/s일 때 노즐의 직경을 계산하시오. 단 계산식은 ndt분의 d의 제곱은 vtl 나누기 100루트-p를 이용할 것. 자, 여러분들 초기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지금 공식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식이 안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반드시 숙지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공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n 곱하기 대문자 dt분의 소문자 d의 제곱은 100루트-p분의 vtl에서 n이라는 것은 노즐의 개수입니다. 자, 우리가 벤츄리 스크래브라고 하면 자, 기본적인 벤츄리관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노즐이 달려가 있어요. 노즐이 달려있어 물을 분사시켜서 처리하는 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대문자 DT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목부의 직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N이라는 것은 노즐의 개수, 그리고 소문자 D라는 것은 노즐의 직경을 뜻하는 겁니다. 노즐의 직경. 자, 그리고 VT라는 것은 목부에 이동하는 속도죠. 그리고 L이라는 것은 액가스비, 그리고 루트 P라는 것은 수압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압은 mAh 단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2atm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1atm은 760mAh지고 그리고 1332mAh2잖아요. 따라서 2atm으로 주어지게 되면 1332를 곱해서 mAh 수압의 단위로 반드시 보정을 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액가스비라고 보면 액가스비의 단위가 리터/미터의 삼성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리터라는 것은 뭐냐면 가스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액의 주입량이에요.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은 처리 가스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문제지만 액의 주입량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액의 주입량을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액가스비의 처리가스량을 곱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액가스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N이라는 노즐의 개수가 6개입니다. 자, 그리고 스로토브의 직경이, 목부의 직경이 0.2m, 그리고 노즐의 직경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속도가 60m/s, 그리고 액가스비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0.5L/m의 삼성, 나누기 100루트-p. 자, 여기서 압력이 2atm으로 주어졌는데 atm을 mAh2로 바꾸기 위해서 1atm은 1332mAh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1332를 하면 atm이 2atm이 mAh2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자, 먼저 이 값을 계산을 하고 여기 있는 6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계산된 값에 루트를 취하게 되면 D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미터로 계산이 되는데 정답에서는 노즐의 직경을 미리로 환산하기 때문에 10의 삼성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73m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면 처리가스량이 1000m의 삼성파워, 압력 손실이 800mAh2로서 1일 16시간 운전하는 집진장치의 연간 동력비가 116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가동시간이 같다고 보고 처리가스량이 7만 m의 삼성파워, 압력 손실이 400mAh2의 같은 형식의 집진장치의 연간 동력비를 계산하시오.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처리 가스량과 압력 손실에 해당하는 뭐가 나와 있어요? 동력비. 자, 그리고 또 보면 처리 가스량과 압력 손실에 해당하는 뭐를 계산하는 거죠? 동력비. 그래서 처리 가스량 곱하기 압력 손실과 동력비를 비례식을 여러분들이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00M의 삼성포 곱하기 800ml H2O일 때 동력비가 116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70,000M의 삼성포 곱하기 압력 손실 400ml H2O일 때 동력비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죠. 따라서 X 이렇게 문제를 놓으면 되겠죠.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풀면 X라는 동력비는 4,060만 원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처리 가스량 곱하기 압력 손실과 동력비를 비를 놓고 문제를 푼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면 탄소가 82%, 수소가 10%, 산소가 3%, 수분이 2%를 함유하는 중류가 있다.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 이론적인 CO2 max를 계산하시오. 표준 상태를 기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CO2 max를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는 이론 공기량을 기준을 해요. 그리고 건조 가스량을 기준합니다. 그럼 어떤 가스량이 되는 거죠? 이론 공기량을 기준을 하고 그리고 건조 가스량을 기준하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GOD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GOD. 그래서 CO2 max를 계산했을 때는 항상 이론 근연소 가스량을 기준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따라서 CO2 max는 이론 근연소 가스량 GOD분의 CO2량 1.867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1.867C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탄소가 연소를 하면 CO2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12kg의 탄소가 연소했을 때 CO2는 22.4 S미터의 삼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CO2량은 연료분의 가스량이니까 12kg분의 22.4 S미터의 삼성, 탄소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867C 단위는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소 분석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CO2량은 1.867C, SO2량은 0.7S를 암기하고 있는 게 문제 푸는데 유리하겠죠. 자, 그럼 GOD를 계산하기 위해서 GOD의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GOD는 이론 공기량 A0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론 공기량이 필요하죠. 따라서 원소 분석법에서 이론 공기량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 그러면 탄소의 함량이 82%, 그리고 수소의 함량이 10%, 산소의 함량이 3%, 그리고 S가 없으니까 생량.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9.85679 S미터의 삼성 per kg으로 산출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 공기량, 이론 건연소 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론 공기량 A0 9.85679 S미터의 삼성 per kg 마이너스 5.6H, H의 함량이 10%니까 0.1 플러스 0.75 O가 3%니까 0.03. 따라서 GOD의 값을 계산하니까 9.31779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C는 탄소가 82%니까 0.82를 대입을 하고 퍼센트로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100, ppm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10의 육성. 따라서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값은 16.43%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3번에서는 CO2의 맥스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CO2의 맥스는 이론 근연소 가스량 GOD를 기준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면 탄소 85%, 수소 15%로 구성된 경유를 공기비 1.1로 연소 시 탄소 1%가 검댕이 될 경우에 건조 배기가스 1S미터의 삼성 중 검댕 농도를 g/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검댕의 농도를 계산하는데 건조 배기가스를 기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건조 배기가스는
GOD와 GD 두 개가 있죠. GOD는 이론, GD는 실제예요. 그러면 이론을 쓸 것인지 실제 가스량을 쓸 것인지는 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 조건에서 공기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 보시면 공기비가 1.1이 있어요. 그러면은 GD를 기준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금냉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 GD분의 금냉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D 구하는 공식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GD 구하는 공식은 MA0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공기비 M과 A0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공기비는 있습니다. 그러면 A0,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엄청 자주 나오죠. 자,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로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탄소가 지금 85%니까 0.85, 수소가 15%니까 0.15, 산소 없으니까 생략, S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11.57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됐어요. 그리고 공기비 1.1로 주어졌죠? 따라서 실제 건연소 가스량 GD는 공기비 1.1, A0 11.57 S미터의 삼성 per kg 마이너스 5.6 H, H의 함량이 15%니까 0.15, 산소 없으니까 생략, 질소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GD는 11.8727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값을, GD의 값을 GD에 여기다 넣죠. 자, 그럼 금냉의 값을 보면, 자, 금냉은 탄소 1%가 금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탄소가 지금 금냉량을 계산을 해보면, 자, 탄소가 85%죠? 0.85.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발생을 합니다. 단위가. 그리고 1%. 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킬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략하고 쓸 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한 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없어지고 킬로그램 퍼 S미터의 삼성을 그램 퍼 S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3승.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0.72 그램 퍼 S미터의 삼성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스량을 선택을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금냉의 농도를 단위를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게 되면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의 단위가 생성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척성 발생원에서 일정 연도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하는 먼지를 고용량 공기시료 채취기로 측정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때 비산먼지의 농도를 mg/m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최고 먼지 농도는 6.83mg/m의 삼성, 대조위치의 먼지 농도는 0.12mg/m의 삼성, 풍량의 보정 계수는 전 시료 채취 기간 중 주 풍량과 90도 이상 변할 때, 그리고 풍속의 보정 계수는 풍속이 0.5m/s 미만 또는 10m/s 이상이 되는 시간이 전 채취 시간의 50% 미만. 자, 이 문제는 계산하는 게 상당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최고 농도와 대조위치의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비산먼지의 농도는 최고 먼지 농도와 대조위치의 먼지 농도를 뺍니다. 그 차에서 풍량과 풍속의 보정 계수를 곱하시면 돼요. 근데 왜 문제가 까다로우냐면 초창기에서는 이 문제를 출제했던 초창기에서는 우리가 보정계수, 풍속에 대한 보정계수와 풍량에 대한 보정계수가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단서로 주어지기 때문에 풍량의 보정계수 3가지, 풍속의 보정계수 2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풍속에 대한 보정계수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풍속에 대한 보정계수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조건이 뭐죠? 0.5m/s 미만으로 바람이 약할 때, 그리고 10m/s 이상으로 바람이 강할 때. 그래서 풍속의 보정계수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전체 채취 시간의 50% 이상이냐 아니면 50% 미만이냐 두 가지로 보정계수를 나타내요. 그러면 50% 이상이 됐다 그러면 1.2의 계수를 가지고 미만이다 그러면 1.0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반면에 풍량의 보정계수는 3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90도 이상, 45에서 90도, 45도 미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90도 이상이 되면 1.5. 자, 그리고 45에서 90도다 그러면 1.2. 그리고 45도 미만은 1.0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죠. 자, 이제는 여기서 비산먼지의 농도를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6.83에서 대조이치 0.11을 빼줘요. 무조건 두 개의 차, 단위가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죠. 자, 곱하기 풍속과 풍용의 보정계수. 지금은 90도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1.5. 자, 그리고 전체 지시간이 50%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1.0.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공식을 외울 것도 없고 상당히 간단한데 농도 차에 풍량과 풍속의 보정계수로 곱하면 되는데 풍량이나 풍속의 보정계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정계수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10.07 mg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면 가로가 1.2m, 세로가 2.0m, 높이가 1.5m의 연소실에서 저위 발열량 1000kcal per kg의 중류를 1시간에 100kg 연소한다. 연소실의 열 발생률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연소실의 열 발생률의 단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킬로칼로리라는 것은 열량이죠. 그럼 열량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발생하죠? 연료가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열을 열량이라고 그러니까 발열량과 연료량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열량은 우리가 열량은 두 가지가 있죠. 저위 발열량이라는 게 있고 고위 발열량이라는 게 있는데 저위 발열량을 기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저위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이 한 쌍 나누기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용적을 뜻하는 거죠. 용적은 본래의 용적이니까 본래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저위 발열량이 지금 1000kcal per kg 그리고 중류는 1시간에 100kg이 연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kcal per kg 곱하기 100kg per hour 나누기 가로 세로 높이 1.2m, 2.0m, 1.5m를 해서 최종적으로 연소실의 열 발생률은 2.78 곱하기 10의 5성 kcal per 미터의 삼성 hour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를 하지 말고 연소실의 열 발생률의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기억도 오래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단위를 다시 풀이를 해드리면 킬로칼로리라는 것은 발열량인데 저위 발열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위 발열량과 연료량이 한 쌍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본래의 용적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정지 대기 공간에서 공기의 점도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 per 미터 세컨 입경이 30 마이크로미터인 구형 입자가 중력 침강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자의 밀도가 2000kg per 미터의 삼성, 공기의 밀도가 1.3kg per 미터의 삼성, 커닝엄 보정계수 K가 1.0의 값을 가진다고 주어졌습니다. 자, 1번 종말 침강 속도 미터 per second를 계산하시오. 2번 항력 계수를 계산하시오. 항력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종말 침강 속도라는 게 중력 집진기에서 침강 속도거든요. 그럼 침강 속도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우 G예요. 여기서 마이크로는 점성 계수, D는 직경, 로S는 입자의 밀도, 로우는 가스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죠. 여기에 뭐를 곱하느냐면 K, 커닝엄 보정 계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경이 지금 30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어요. 마이크로미터를 미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6성이에요.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을 하면 마이크로미터가 미터로 바뀌죠? 제곱 곱하기 자, 우리가 입자의 밀도가 지금 2000kg per 미터의 삼성이고 공기의 밀도가 1.3kg per 미터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얼마죠? 9.8 m per second의 제곱 나누기 18 마이크로, 마이크로가 점성계수입니다.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 per meter second
곱하기 보존계수 1.0. 따라서 우리가 종말 침강 속도는 0.06m/s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항력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항력은 3 곱하기 파이 곱하기 점성계수 마이크로 곱하기 직경 d 곱하기 침강 속도거든요. 자, 그러면 파이는 계산기에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고 마이크로라는 점성계수는 1.5 곱하기 10의 -5성 kg/m/s. 그리고 직경은 30 마이크로미터니까 30 곱하기 10의 -6성을 하면 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침강 속도는 1번에서 계산했어요. 0.06m/s. 자, 따라서 계산하면 2.63 곱하기 10의 -10성 kg/m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kg/m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죠? 뉴턴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63 곱하기 10의 -10성 kg/m의 제곱이나 2.63 곱하기 10의 -10성의 뉴턴이나 같은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kg/m의 제곱이 뉴턴의 단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CH4가 메탄이죠. 메탄이 95%, CO2가 1%, O2가 4%인 기차연료 1S 미테일3성에 대해서 12S 미테일3성의 공기를 사용하여 연소했을 때 공기비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기차연료 1S 미테일3성에 대해서 12S 미테일3성의 공기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이 값이 실제 공기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공기량이 주어졌을 때 공기비는 실제 공기량 나누기 이론 공기량이 되겠죠. 왜? 여기서 실제 공기량 A라는 것이 MA0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메탄을 완전 연소를 시킵니다. 일단 자, 연소 계산식은 무조건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자,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와 H2O가 나오겠죠. 탄소가 1개니까 여기도 1개, 수소가 4개니까 여기는 2개짜리죠. 2개. 산소 2개, 2개, 4개니까 2를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럼 메탄이 몇 퍼센트? 95%. 그리고 O2가 4%. CO2는 가연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죠. 그럼 우리가 이론 공기량을 계산했을 때 이론 공기량은 연소할 수 있는 성분의 산소량에서 연료 중의 산소량을 빼준 다음에 0.21을 나눠주면 이론 공기량이 되죠. 여기서 0.21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를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메탄, 연소할 수 있는 성분이 메탄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2개니까 2 곱하기 95% 마이너스 연료 중에 산소를 빼줍니다. 4%니까 0.04 나누기 0.21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했어요. 그럼 계산을 하면 실제 공기량에서 우리가 계산된 이론 공기량을 나눠주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공기비라는 1.3으로 하는 공기비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고체와 액체 상태 그리고 기체 상태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서 연소 계산식을 정리를 해둬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가솔린의 주 성분인 옥테인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서 옥테인이 옥탄을 뜻하죠. 자, 옥테인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질량 기준으로 공연비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공연비가 5인 경우에 옥테인의 연소 상태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완전 연소 반응식을 동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C가 8개고 H가 18개를 완전 연소를 시킵니다. 그럼 CO2하고 H2O가 나오겠죠.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으로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오죠. 그럼 여기 2개짜리니까 2분의 18은 9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산소 개수는 2개짜리가 8개, 16개, 1개짜리가 9개, 25개예요. 자, O2 앞에 오면 2분의 25는 12.5개. 자, 그리고 연료는 1개. 그러면 공연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요. 질량 기준으로 공연비를 계산하면 산소 개수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32kg,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 23.2%니까 0.232로 나눠주면 이 값이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 연료 개수 곱하기 연료의 분자량을 하면 연료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을 공연비라고 해요. 그럼 앞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을 때 공연비를 최적으로 계산해서
공기 분자량을 곱해서 계산한 것 같은 기억이 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공기의 분자량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질량 공연비를 계산했을 때 이론 공연비를 계산해서 질량 공연비로 전환을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공기비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대입을 해보면 산소의 개수가 12.5개입니다. 산소의 분자량 32kg. 자, 여기에 0.232 산소의 중량비로 나눠줬어요. 자, 그리고 연료의 개수는 1개니까 분자량 114kg. 자, 옥탄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탄소 12짜리가 8개, 수소 1짜리가 18개. 그러면 11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15.1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 보면 공연비가 5인 경우에 옥테인의 연수 상태를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옥탄에 해당하는 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 공연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15.1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연비가 5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공기가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는 거죠. 공기가 부족하니까 지금 상태 옥테인의 공연비가 5인 조건에서는 이론 공연비에 비해서 아주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공기를 나타냈을 때, 자, 공기는 질소라는 N2와 그리고 산소라는 O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적비 그리고 질량비로 나타내면 질소는 최적비로 79% 그리고 질량비는 76.8%예요. 그럼 나머지가 산소가 되니까 산소는 최적비로 21%, 질량비로는 2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소계산식에서 0.21이나 0.231을 쓰는 이유는 지금 공기를 구성하는 산소의 최적비와 질량비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의 직경이 2배로 증가하는 경우에 압력 손실은 몇 배가 되는지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문제풀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압력 손실과 직경에 대한 상관관계는 직경 5성분의 1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압력 손실을 계산을 하는데 직경이 주어져 있으면 직경이 2배라 지금처럼 그러면 2의 5성분의 1에 비례한다는 거죠. 따라서 직경이 2배가 됐을 때 압력 손실은 32분의 1배로 증가하는 거죠. 실제로는 감소하는 거죠. 직경이 커지니까 압력 손실이 적게 작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직경이 감소하게 되면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럼 D의 5성분의 1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D의 5성분의 1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내용에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압력 손실을 구하는 공식은 람다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RV 제곱이에요. 여기서 람다는 관마찰 계수, D는 직경, L은 길이, C는 중력과 속도, R은 밀도, V는 속도예요. 그러면 직경이 줄어들었을 때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직경의 변화가 있을 때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력 손실 델타 P는 D분의 V의 제곱에 관계가 있어요. 그럼 속도를 직경으로 나타냅니다. 자, 속도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따라서 속도는 D의 제곱분의 1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 V 자리에 D의 제곱분의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D의 5성분의 1에 델타 P가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연관성을 찾아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TV에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문제에서는 델타 P는 D의 5성분의 1에 비례한다는 식을 세워서 풀이처럼 바로 풀이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출가스량이 5000 S-3성/hr, NOx 농도가 1000ppm을 초기 20%로 처리할 경우에 NH3의 선택 접촉 환원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NH3의 양을 몰/아워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NO를 처리를 해요.
NO를 처리를 하는데 반응제인 NH3를 주입합니다. 그러면 NO는 어떻게 처리되죠? N2와 H2O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NO2도 있을 수 있으니까 NO2를 NH3로 처리를 하면 마찬가지 N2와 H2O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반응식을 이렇게 써놓고 개수는 암기를 해주세요. 자, NO는 6, 4, 5, 6 그리고 NO2는 6, 8, 7, 12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풀이를 갈게요. 자, 배출 가스량 속에 NO의 농도가 1000ppm 있으니까 최적이죠. 그래서 최적은 22.4. 따라서 6 곱하기 22.4Sm의 삼성일 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NH3예요. 자, NH3는 몰/아워로 계산하는데 분자량은 17이죠. 그래서 4 곱하기 17kg. 그리고 NO는 5000Sm의 삼성/아워 중에 1000ppm. ppm을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성. 100만 분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곱해요. 자, 그리고 문제 중에서 20%를 처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미리. 그러면 지금 NH3로 처리하는 것은 80%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1-0.1을 보정합니다. 따라서 X를 계산을 하게 되면 필요한 NH3 양은 2.024kg/h예요. 그러면 몰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NH3 1kmol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이 17kg이고 그때의 최적이 22.4Sm의 삼성이거든요. 따라서 2.024kg/h에서 kg을 없애야 되니까 1kmol에 해당하는 왜 1kmol이냐? 몰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1kmol에 해당하는 분자량으로 나눠줘요. 그럼 kg 없어지죠? kmol을 몰로 바꿉니다. 1kmol은 10의 3성몰이죠. 그래서 kmol 없어지고 몰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죠. 그래서 119.06몰/h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NO를 NH3로 처리를 하는 식에서 NH3의 값만 계산을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계산된 NH3의 단위까지 환산하는, 다시 말해서 1kmol과 1몰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 보면 유속이 2m/s이고 길이가 8m일 때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를 포집하려고 할 때 입자의 완전 제거 높이를 계산하시오. 다음 동종의 먼지로 직경이 40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제거할 때 침강 속도는 1.5m/s이고 길이는 변동이 없으며 스토크식을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길이를 계산을 했을 때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입자의 크기가 나오면 큰 입경분의 작은 입경의 제곱 곱하기 침강 속도 분의 유속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식을 일단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길이가 얼마냐 하면 8m라고 돼 있어요. 길이 8m. 자, 그리고 큰 입경이 40 마이크로미터, 작은 입경이 20 마이크로미터니까 40 마이크로분의 20 마이크로미터의 제곱을 취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침강 속도가 얼마가 돼 있나요? 침강 속도가 1.5m/s. 그리고 유속은 2m/s. 그리고 뭐를 계산하죠? 높이. 따라서 높이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24m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길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죠. 주로 이제 우리가 길이를 계산했는데 여기서는 길이를 주고 높이를. 그러니까 식 자체가 하나가 있으면 그 중에서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물어도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메탄이 0.5Sm의 삼성과 프로판이 0.5Sm의 삼성이 완전 혼합된 연료를 연소시킬 때 CH4, 메탄의 발열량이 8570kcal/Sm의 삼성, 프로판의 발열량이 22350kcal/Sm의 삼성이었다. 이런 연소 온도를 계산하시오. 단 연료 공급 온도는 15도씨이며 CO2, H2O, N2의 평균 정합몰 비율은 각각 13.1, 10.5, 8.0 kcal/kmol 도씨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메탄과 프로판인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평균 정합몰 비율이 CO2, H2O, N2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시켰을 때 N2를 생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먼저 CH4를 완전 연소를 시켜보겠습니다. O2와 결합하면 CO2 나오고 H2O 나오고 그리고 N2를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자, 탄소가 1개니까 1개, H가 4개니까 여기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
2개, 2개, 4개니까 2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N2량이라는 것은 공기량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21%, 공기량의 7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론 공기량 어떻게 계산하죠? 산소량 나누기 0.21. 여기에 79%가 뭐가 되는 거죠? N2량. 이 조건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프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로판도 동일하게 C3H8을 산소하고 결합시키면 CO2와 H2와 그리고 N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오는데 2분의 8은 4개, 그리고 산소 6개, 4개, 10개죠. 이렇게 보면 2분의 10은 5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질소를 계산했을 때 이론 공기량 5 나누기 0.21, 이 중에 질소는 79%를 보정하면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0.21이나 0.79는 어디서 나온 값이냐면 공기량을 나타냈을 때, 자, 질소와 산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최적비로 존재하는 경우와 질량비로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질소는 최적으로 79%, 질량으로 76.8%, 산소는 최적으로 21%, 질량으로 23.2%. 그래서 조금 전에 사용한 값들이 0.21이나 0.79가 최적비로 나타내는 질소와 산소의 최적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식 자체 내에서 가스량과 비열을 곱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평균 정합몰 비열을 이용해서 단위를 환산을 시켜 볼 거예요. 그럼 먼저 메탄에 해당하는 것부터 계산하면 CO2와 H2와 N2의 평균 정합몰 비열이 나와 있으니까 메탄에서 CO2는 1개, 그리고 CO2에 해당하는 값은 13.1, H2는 10.5, 그리고 N2는 8.0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개니까 1 곱하기 13.1, H2는 2개니까 2 곱하기 10.5, 그리고 질소는 2 나누기 0.1 곱하기 0.79니까 8.0, 그리고 프로판에 해당하는 값도 마찬가지예요. 자, CO2는 3개인데 몰 비율이 13.1, 그리고 H2는 4개인데 10.5, 그리고 N2는 5 나누기 0.1 곱하기 0.79인데 8.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단위가 그러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몰 도시예요. 그러면 CO2든 H2든 N2든 동일하게 1kmol에 해당하는 최적은, 분자량은 1kmol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서로 달라지겠지만은 1kmol에 해당하는 최적은 동일한 값을 가지죠. 얼마로 가지죠? 22.4S/ms로 동일해요. 그래서 단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킬로칼로리 퍼 S/m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 연소온도 T2라는 것은 HL이라는 저유 발열량 나누기 G 가스량, C 비열 플러스 T1, 이론 연소온도 우리가 T1 현재 온도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GC를 계산하는 게 가장 힘든 거죠. 그럼 저유 발열량은 메탄에 해당하는 저유 발열량이 8,570, 프로판에 해당하는 저유 발열량이 22,350이에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GC의 값, 우리가 계산된 값 14.5565kcal per S/m의 삼성도시.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바꾼 거는 발열량의 단위와 GC의 단위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정을 한 거죠. 따라서 현재 온도 15도씨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이론 연소 온도는 2139.14도씨라는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05몰의 NaOH 15ml가 배기가스 중 SO2와 반응할 때 제거 가능한 이론적인 SO2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70도씨 760mHg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O2를 NaOH에 녹여요. 그러면 Na2SO3와 H2O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본 공식처럼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풀지 않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해서
단위가 잘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 형태를 그대로 하나의 기본 문제를 푸는 기본 포맷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SO2와 NaOH를 비례를 놓는 거죠. 그래서 SO2가 한 개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도 노르말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1노르말 곱하기 22.4ml로 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노르말이라는 것은 개수가 1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NaOH는 개수가 2죠. 그래서 2노르말 곱하기 NaOH는 1ml를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여기는 전부 다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SO2는 개수가 한 개 있으니까 1노르말 한 개 있어서 1노르말 곱하기 최적이 22.4ml. 그 다음에 NaOH는 두 개가 있으니까 2노르말 곱하기 1ml를 기준을 잡아놓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게 SO2죠. 그럼 NaOH는 지금 OH가 한 개니까 1가짜리예요. 1가짜리는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0.05 노르말짜리 얼마? 15ml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황산가스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아황산가스를 계산하면 8.40ml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온도를 보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8.40ml라는 게 어떤 상태냐면 표준 상태를 기준하는 거죠. 우리가 계산하면 표준 상태가 나오니까 표준 상태를 현재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 8.40ml가 표준이에요. 그럼 온도를 보정했을 때 표준이 아래쪽에 오는 거죠? 현재가 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273, 273 도씨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보정하시면 돼요. 따라서 70도씨에 해당하는 거야. 압력은 760mAh 기준 압력이니까 굳이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10.55ml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4번은 조금 끼워 맞추기 식의 풀이가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끼워 맞추기 식의 풀이를 한 이유는 문제를 보다 조금 간단하게 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은 SO2를 한 개니까 1노르말 곱하기 22.4ml, NaOH는 두 개니까 2노르말 곱하기 1ml를 비를 놓는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서 꼭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면 등가비가 1에서 1.1로 증가했을 때 NOx, CO 각각의 농도 변화, 증가 감소를 쓰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등가비가 1이에요. 그럼 완전 연소로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이 이상적이라고 돼 있고 등가비가 1보다 크면 연료가 과잉이고 연료가 과잉이면 불완전 연소죠. 불완전 연소가 되면 CO와 HC가 최대,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최소. 그리고 등가비가 1보다 작으면 공기가 과잉이에요. 공기가 과잉이면 완전 연소는 아니지만 완전 연소에 가깝죠. 따라서 불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되는 CO가 최소가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등가비를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간단하게 공연비는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주는 값이에요. 그럼 이 반대가 등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가비는 다른 말로 연공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이 문제를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등가비가 1보다 커요. 등가비가 1보다 커. 그러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위에 있는 게 크죠. 그래서 연료량이 많아지는 거죠. 공기에 비해서. 연료가 많으니까 연료가 덜 타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반면에 등가비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공기가 커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공기가 과잉. 그래서 연료가 다 타고 공기가 남아있으니까 완전 연소에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비와 등가비는 연공비라고도 하는데 반대라는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등가비가 1에서 1.5로 등가비가 1.1로 증가했어요. 자, 이렇게 등가비가 커졌습니다. 그럼 등가비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등가비가 1에서 1.1로 커지게 되면
자, CO하고 질소산화물의 변화를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1로 증가한다는 소리는 등가비가 이제 1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등가비가 1.1로 증가하게 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그죠? 연료가 커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연료가 커지는 상태. 그래서 등가비가 1보다 커지게 되면 연료가 과잉이에요. 연료가 과잉이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CO는 어때요? 불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일산화탄소 CO죠. 그래서 CO는 증가해요. 반면에 질소산화물은 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되는 물질이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은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등가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등가비가 1에서 1.1로 됐으니까 1보다 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상태가 되니까 지금 이 조건에서 문제를 풀고 있죠. 그 다음 문제 조건이 등가비가 1에서 0.5가 됐다. 그러면은 3번 조건이 되는 거죠. 1보다 작은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등가비가 1보다 큰 조건이냐, 1보다 작은 조건이냐에 따라서 완전 연소에 가까우냐, 아니면 불완전 연소를 하느냐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안 헷갈리고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휘발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삼원 촉매 장치에 사용되는 촉매의 종류 3가지를 쓰고 제거 물질을 3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여기서 삼원 촉매 장치라는 것은 뭐예요? 3가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촉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가지의 원인 물질은 뭐가 되는 거죠? CO, HC, 질소산화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촉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촉매라는 것은 산화촉매, 환원촉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CO와 탄화수소는 산화촉매를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CO2와 H2O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NOx는 환원촉매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N2와 H2O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촉매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백금과 팔라듐이 있어요. 반면에 환원촉매는 뭐가 있느냐 하면 RH라는 로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원인 물질을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촉매의 종류를 3가지를 쓰시고 그랬으니까 백금, 팔라듐, 로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물질을 처리하느냐?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적어도 되고 화학식을 적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적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로 적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섭식 배연 탈항법 중에서 석회석 석고법은 흡수탑 및 탑 이후의 배관에서 스케일링을 일으킨다. 스케일링 방지 방법을 3가지만 서술하시오 돼 있어요. 자, 스케일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흡수액량을 많게 해서 탑 내에서 결착, 부착하는 것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순환액의 pH값 변동을 적게 하고 그리고 탑 내에 내장물을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게 스케일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충전탑에서 발생하는 홀드, 로딩, 플로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홀딩에서는 로딩으로 넘어가고 로딩에서 플로딩으로 넘어가죠. 액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자, 홀드업은 흡수액을 통과시키면 유량 속도를 증가를 해요. 통과시키면서 그러면 충전청 내의 액 보유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게 되는 상태예요. 반면에 로딩은 홀드업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속을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 액의 홀드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겠죠. 그 상태를 로딩이라고 해요. 그 다음 플로딩은 로딩 포인트를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속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면 홀드업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가스가 액중으로 범람하게 돼요. 그 상태를 우리가 플로딩이라고 그러죠. 자, 홀드업을 흡수액을 통과하면서 흡수액을 이제 우리가 충전탑에 흡수액을 주입을 하겠죠. 그래서 흡수액을 통과시키면서 유량 속도를 증가시킬 경우에
충진층 내에서 액 보유량이 증가하는 상태가 홀드업입니다. 그리고 홀드업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속을 증가하면서 액의 홀드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태를 로딩, 그리고 로딩 포인트를 초과해서 유속을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홀드업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가스가 액중으로 분산 범람하게 되는 상태를 블로딩, 그래서 홀드업, 로딩, 블로딩 상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아래의 동원업착식을 쓰고 각각의 인자를 설명하시오. 자, 가번에 브로인들리히 그리고 랭밀러 우리가 동원업착식을 우리가 쓰라는 거죠. 자, 먼저 블로인드디히의 또는 브로인들리히 뭐 독일 사람인데 발음이 여러 가지고 있어요. 자, 나타내는 식은 n분의 x는 kc의 n분의 1. 여기서 x는 합착제에 합착된 피합착제의 농도가 되는 거죠. m은 활성탄의 주입 농도, c는 유출수의 농도, k와 n은 경험적인 상수. 그리고 랭밀러 공식에서 n분의 x는 abc 나누기 1 플러스 ac에서 x는 마찬가지 합착제에 합착된 피합착제의 농도, m은 활성탄의 주입 농도, c는 유출수의 농도, a는 합착제 단위 질량당 용질의 최대 몰수, b는 실험 상수죠. 그래서 공식을 적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이클론 집신장치,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신장치를 뜻하죠. 사이클론 집신장치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켰을 때 증가, 감소, 불변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블로다운 시 효율은 어떻게 되죠? 효율은 증가하죠. 자, 그리고 먼지의 밀도가 커지면 입자가 커진다는 소리겠죠. 효율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유속이 증가하면 효율은 증가하죠. 왜 그러냐면 원심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율이 증가하죠. 원심력이 증가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배기 관경이 작을수록 효율은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몸통 직경이 크면 클수록 효율은 저하되겠죠. 감소.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가스의 점도가 증가할수록 효율은 감소. 그리고 먼지의 양이 증가할수록 효율은 증가. 온도가 증가할수록 효율은 감소. 그래서 증가와 감소로 집진 효율을 표시하는 거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구성을 한 겁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교재를 보면서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한메일.net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